당신은 가정부야. 아무 가치도 없는 가정부일 뿐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수연의 유니폼을 움켜쥐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유진은 수연을 가죽 소파 쪽으로 밀어붙였다. 내 그 멍청한 딸년이 내 300만 원짜리 구찌 펌프스를 망쳐놨어. 바닥에는 오렌지 주스가 담긴 유리컵이 대리석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다. 8살 지우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유진 씨, 사고였어요. 수연은 유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지우는 겨우 8살이에요. 상관없어.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지우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이 버릇없는 애한테 예의를 가르쳐줘야겠어. 수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모성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딸과 내려오는 손 사이로 몸을 날려 자신의 얼굴로 그 따귀를 받아냈다. 찰싸. 소리가 거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현관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처리하느라 서류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다. 약혼녀는 여전히 손을 들고 있었다. 수연은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지우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준호 오빠, 일찍 왔네요. 유진은 즉시 표정을 바꿔 피해자로 변신했다.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이 여자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 애는 제 디자이너 구두를 망쳤어요. 준호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가정부의 입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네, 강 사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저야말로 공격당한 사람인데요. 내가 봤어. 준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내가 때리는 걸 봤어. 그냥 무례한 직원을 훈육한 것뿐이에요. 훈육. 준호가 유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손이 억제된 분노로 떨렸다. 사람을 때리는 게 훈육이야? 지우의 작은 딸꾹질 소리가 어머니 뒤에서 들려왔다. 그 작은 소리가 준호의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로 몸을 낮췄다. 지우야, 다친 데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다. 유진을 마치 괴물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 오빠, 진심이 아니죠? 유진이 그의 팔을 만졌다. 저는 당신의 약혼녀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정부와 그 애일 뿐이에요. 준호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저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유진은 수연을 경멸하듯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거지 같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는 당신이 온 몸으로 가진 것보다 새끼손가락 하나에 더 많은 품위를 가지고 있어.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 후회할 거예요. 유진은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저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야.
진작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거. 유진은 문을 세게 쾅 닫으며 나갔다. 벽의 액자들이 흔들렸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수연이 먼저 움직였다. 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아침 일찍 사직하겠습니다. 지우와 저는. 안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치 다친 동물에게 다가가듯. 입술 좀 봅시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피가 나고 있잖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부드럽게 상처에 댔다. 지우야, 부엌에서 얼음 좀 가져다 줄래?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허락을 구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준호의 질문이 수연을 놀라게 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오래 당했냐고요? 준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수연 씨? 넉 달 정도요. 고백이 깨진 한숨처럼 나왔다. 유진 씨가 여기 이사 온 이후로요. 지우가 행주에 싼 얼음 주머니를 들고 돌아왔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수연의 부은 입술에 갖다 댔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필요해요. 수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학교에 다녀야 해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울지 마. 지우가 엄마의 허리를 껴안았다. 나쁜 아줌마는 이제 갔어. 준호는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몇 달 동안 학대를 견뎌왔고, 자신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수연 씨, 잘 드세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 절대 아무도 당신과 지우를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다시는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맹세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하지만은 없어요. 내일 더 나은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지금은 쉬세요. 그는 지우를 향했다. 저녁 먹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치킨 시키자. 치킨 좋아하지? 지우는 희망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수연은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반대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전화기를 찾는 동안,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수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수한 용기의 순간에, 그는 유진이 결코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금보다 가치 있는 마음.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유진의 손이 지우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싸기 시작했다. 우리 어디 가요? 지우가 눈을 비비며 문틈에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가야 해. 우리 딸. 왜요? 강 사장님은 우리랑 같이 먹은 치킨을 좋아했는데요. 수연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나타났다. 이미 청바지와 심플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도 많이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연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가 부엌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지우야, 잠깐 만화 보러 갈래? 엄마랑 제가 어른들 이야기 좀 해야 해서. 아이는 엄마를 보았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는 거실로 갔다. 강 사장님,
저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준호요. 어제 일이 있은 후에는 남을 수 없어요. 왜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수연 씨, 완전히 솔직해야 해요. 유진이 전에도 때렸죠? 수연은 망설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앞치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다. 때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꼬집어서 생긴 멍, 실수로 수연의 발 위에 떨어진 깨진 접시, 찢어진 유니폼을 보여주었다. 각 이미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면요. 보상금 소송을 위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노동 변호사가 예전 직장에서 그렇게 조언해줬어요. 수연 씨, 지금 당장 신고하러 갈 수 있을까요? 이건 폭행 증거예요. 안 돼요. 왜요? 유진 씨 아버지는 검사예요. 구청장하고도 친구고요. 누가 저를 믿겠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준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제가 증언할게요. 사장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 있어요. 수연이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장님은 저와 지우에게 좋게 해주셨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해주셨어요. 더 이상 사장님께 피해를 드릴 수 없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둘 다 없어요. 준호는 그 말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제 것을 쓰게 해주세요. 사장님. 준호요. 그리고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당신과 지우가 여기 있는 동안 당신들은 제 책임이에요. 이해했어요? 수연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왜 이렇게 해주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직한 대답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제 어머니가 당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청소부로 일하시며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수 없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도울 수 있어요. 수연은 처음으로 가면 뒤에 숨은 남자를 보았다. 완벽한 수트와 고급차 뒤에는 자신처럼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준호 씨. 천만에요, 수연 씨. 이제 우리 아침 먹을까요? 지우가 배고플 것 같은데. 그날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지우와 함께 숙제를 도왔다. 그는 수연의 봉급을 2배로 올렸고 자취방과 욕실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수학 숙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다. 뭐가 어려워? 분수요. 이해가 안 돼요. 준호는 앉아서 인내심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들을 지켜봤다. 지우의 얼굴에 퍼진 미소,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너무나 옳아 보였다. 수연씨, 진로상담 선생님이 지우가 수학에 재능이 있대요. 준호가 나중에 말했다. 특별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비쌀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준호씨, 이미 충분히. 지우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싶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갚을게요. 천천히라도 갚겠어요. 학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지우가 크면 갚아도 돼요. 그날 밤, 수연이 지우를 재울 때 아이가 물었다. 엄마, 강 사장님은 왜 우리한테 잘해줘요? 착한 사람이니까. 아빠처럼요? 수연의 가슴이 찔렸다. 지우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떠났다. 지우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 우리 딸, 아빠처럼. 하지만 집 밖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준호가 가정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가 약혼녀를 벌였다고.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거래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했다. 준호, 이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치고 있어. 김 이사가 말했다. 유진 검사의 딸이야.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해. 수습할 게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가정부를 해고하고 유진에게 사과해. 그럼 다 끝나. 절대 안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피해자는 그녀예요. 내 입장을 이해하지만 회사를 생각해야 해. 회사가 한 여성과 그녀의 딸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회의실을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 젊은 직원들이 그를 지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준호의 어머니 희숙이 서울에서 올라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내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희숙은 작지만 강인한 여성이었다. 수연 씨 어디 있니? 수연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즉시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희숙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고생 많았구나. 수연은 놀라서 얼어붙었다. 이 포옹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준호가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희숙이 물러서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 알아. 너는 착한 사람이야. 내 아들처럼. 희숙이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지우구나? 지우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희숙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한테 손주가 생긴 것 같네. 그날 저녁, 희숙이 수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아들이 널 좋아해.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는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준호 아버지가 나한테 친절했을 때, 하지만 그건 친절함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지. 저희는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나도 청소부였어. 그의 아버지는 의대생이었고, 그의 가족은 반대했어. 하지만 우리는 사랑했고, 그게 중요한 전부였어. 어떻게 됐어요? 희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레지던트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준호가 5살 때,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그 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수연은 희숙의 손을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사랑할 기회를 가졌으니까. 희숙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지우도.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의 과거 직장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 언론에. 그들은 유진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했다. 폭언, 폭행, 권력 남용. 한 전 비서는 병원 기록과 함께 나왔다. 유진이 뜨거운 커피를 그녀에게 쏟아부어 이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유진이 자신의 경력을 망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패턴이 명확해졌다. 유진은 연쇄의 가해자였다. 수연은 그녀의 최신 피해자일 뿐이었다. 여론이 돌아섰다. 유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검찰은 유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늦게 집에 왔을 때 수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 안 자요? 그가 물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와 지우를 지켜주셔서. 저희를 믿어주셔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준호 씨. 수연 씨, 준호는 말을 멈췄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치유 중이었다. 네.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 마음속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와 수연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미묘하게, 천천히. 그는 그녀와 지우를 위해 작은 것들을 했다. 지우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고 수연이 쉴 수 있도록 청소를 도왔다. 수연은 그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 그가 힘든 날을 보냈다는 것을 알 때 그녀는 그의 좋아하는 요리가 뭔지 배웠다. 그가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그들은 서로에 대해 배웠다. 준호는 수연이 젊었을 때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임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다. 33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제 어머니는 40에 간호학교에 가셨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평생 청소부로 일하셨지만 늘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 어머니도 학교에 가셨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예요. 수연의 눈이 빛났다. 대단하시네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직한 대답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사랑, 그녀의 꿈,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생각했다. 그는 류진과 거의 결혼할 뻔했다. 완벽해 보이는 여자. 아름답고, 교육받았고, 부유한 가정 출신. 하지만 그것은 전부 표면적인 것이었다.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의 친절함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것이 준호가 원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 준호는 수연에게 제안을 했다. 온라인 요리 학교에 등록하는 거 어때요? 온라인이요? 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지우를 돌보면서요. 그리고 제가 학비를 낼게요. 준호 씨, 이미 너무 많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당신의 레스토랑이 유명해지면 공짜로 밥 먹으러 갈게요.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제 레스토랑이요? 왜 안 돼요? 당신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 레스토랑을 열면 대박 날 거예요. 당신은 저를 너무 믿어주네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이요. 수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온라인 요리 학교에 등록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지호는 엄마를 응원했고, 준호는 그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호가 아팠다. 고열과 기침. 수연은 패닉에 빠졌다. 병원에 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준호가 옷을 입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를. 수연 씨,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가요. 가족처럼.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 그들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지우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준호는 약을 사고, 지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수연과 준호는 앞에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모든 것, 오늘. 항상.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저는. 네.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하지만 준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명확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의 삶은 안정되어 갔다. 유진의 재판이 시작됐다.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수연도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이 당신을 때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검사가 물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제 딸이 다칠까 봐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맞았어요. 법정은 조용했다. 배심원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심지어 판사도 감동한 것 같았다.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검사가 물었다. 수연은 유진을 바라봤다.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자. 이제는 그저 불쌍해 보였다. 저는 유진 씨를 용서해요. 그녀가 했던 일들을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녀가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재판이 끝났을 때 유진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녀의 아버지는 검사직에서 사임해야 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날 밤, 준호가 축하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수연의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준호 씨, 이건 너무 비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이 용감했던 날이에요. 저녁 식사 중에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안전해.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준호 아저씨랑? 수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다. 준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같아요.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저씨는 엄마를 지켜줬어요. 저도 지켜줬고요. 그게 아빠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우야, 수연이 당황해서 말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지우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다. 지우야, 내가 원한다면. 아니, 내 엄마가 허락한다면 나는 내 아빠가 되고 싶어. 진짜 아빠. 수연은 숨이 멎었다. 준호 씨, 뭐라고? 준호가 일어나서 수연을 향했다. 수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친절함, 당신이 지우를 사랑하는 방식.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 저는 모르겠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당신, 저, 지유. 하지만 저는 가정부예요.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고요.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증명하면 돼요.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당신은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온라인 학교, 당신의 꿈, 모든 것. 준호 씨.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복됐다.
그녀도 그를 사랑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가 처음 지우에게 친절했을 때부터, 어쩌면 그가 유진에게 맞섰을 때부터. 하지만 두려웠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지우가 상처받는 것이. 다음 날 아침, 희숙이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수연과 단둘이 차를 마셨다. 우리 준호가 고백했다고 들었어.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데? 충분하지 않을까 봐요. 그의 세계에 맞지 않을까 봐요. 희숙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나는 청소부였어. 내 남편은 의사였어.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게 중요한 전부였어. 하지만 결국 그는 죽었어. 하지만 후회하냐고? 절대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준호를 낳았어. 내 인생의 축복.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사랑이 용기를 줬어. 그리고 너도 용기가 있어. 넌 이미 증명했잖아. 유진에게 맞섰을 때, 지우를 보호했을 때, 당당하게 증언했을 때. 하지만 이건 달라요. 사랑은 항상 무서워.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일주일 후, 수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특별한 것, 그녀가 온라인 학교에서 배운 코스 요리. 이게 뭐래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제 대답이에요. 대답이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 씨,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신이 지우를 처음 안아줬을 때부터. 어쩌면 당신이 저를 믿어줬을 때부터. 준호는 숨을 멎었다. 정말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저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제 꿈을 이룰 거예요.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저는 당신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 옆에 서고 싶어요. 동등하게. 준호는 일어나서 그녀를 껴안았다. 당연하죠. 저는 당신이 빛나는 걸 보고 싶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지우를 위해서요. 얼마든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매 순간.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새로운 시작의 키스.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준호 아저씨, 뭐 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떨어졌다. 우리 딸, 이리 와, 수연이 말했다. 지우는 그들에게 달려왔다. 준호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지우야, 내 엄마가 예스라고 했어.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공주. 진짜 가족이야. 지우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준호와 수연을 번갈아 껴안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지우는 그들 사이에서 잠들었다.
준호와 수연은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네, 정말로요. 저도요.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사랑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 수연, 준호, 그리고 지우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사랑은 편견을 이겼다. 차별을 이겼다. 두려움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가정부에서 요리사로, 사업가로 변신하는 여자의 이야기. 진정한 사랑을 찾은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소녀의 이야기.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됐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사랑, 가족, 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